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이어서 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향을 만드는 어떤 공장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또 향 만드는 분들도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가업처럼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이들은 뭐 침향이라든지 전단향 같은 것을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두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선향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있고, 특별하게 그건 뭐 어떤 인연이 돼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침향을 가져와서 만듭니다만은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대단히 많은 종류의 향을 섞어가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전단향 같은 경우에 전단향 가운데 이제 백단향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약간 독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제 잘 부드럽게 하느냐 하는 그런 법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향은 옆에 피워놓고 머리 아프면 벌써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은 아마 좋은 향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집니다. 우선 뭐 좋은 향, 먹어도 되는 향, 이런 향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향을 몇 가지 이렇게 쭉 놔뒀는데요. 뒤에서부터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상당히 큰 향인데, 큰 행사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향입니다. 지금 좀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것이 전단향 가운데 백단입니다. 저것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상 태울 수 있는 향이 되겠습니다. 오래 가면 한 6시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큰 행사 때 하나를 꼽아두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향이 되겠습니다. 앞에 좀 같은 길이로서 불구스레한 것, 저것은 전단향 가운데서 적단, 자단, 백단, 그런데 지금 저것은 적단에 해당됩니다. 백단과 적단은 둘 다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약제도 되고 향도 되는, 고급 향도 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것을 조금 시간이 좀 한 3시간 정도로 단축시켜서 피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앞에 있는 적단과 백단의 모습입니다. 그 앞쪽, 이제 그릇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바로 침향으로만 만든 제품들입니다. 뒤에 것은 바로 전단향 가운데 백단, 적단. 앞에는 색깔이 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것은 침향의 향유 성분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렇게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거무스레한 것, 또 노란색 계통, 밝은색 계통,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제일 왼쪽 것은, 저것은 침향과 전단향을 같이 조각을 내서 섞어둔 건데, 역시 저것도 간접적으로 열애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처럼 왜 밑에 숯불이 있고 거기에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대단히 좋은 향을 발하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두 개는 이렇게 연결이 된 연향, 말하자면 나선식으로 이렇게 쭉 갔죠. 목향식으로. 저것이 길이가 얼마 안 돼 보여도 약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향입니다. 그래서 향제 후에 그냥 피워서 놔두면은 저것은 계속해서 4시간 정도 타는 그런 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 중국 이런 데서 바로 저렇게 뾰족하게 꽃갈식으로 만든 침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걸 만들었더군요. 침향. 그래서 이제 위에 불을 붙여두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타는 형태인데, 역시 밑에 내려가면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독한 성분이 전혀 들어가서는 곤란합니다.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는. 그러나 다 본다고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의 성분만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향 가운데 가라라고 하는 이름이 경전에도 보이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 칼라 구루에서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침향 가운데서 흑침향이라 일컬어지는, 또 중국 같은 데서는 가남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최고급 침향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도 말의 소리 번역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것도 침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향, 앞에서 전단향 살펴봤습니다만은, 전단향은 찬다나, 인도말 찬다나를 소리대로 그냥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단향 이렇게 되는데, 이 전단향은 뭐 저렇게 이제 앞에서 봤듯이 향으로도 만듭니다만은, 불상 혹은 뭐 불구, 불단을 조소하는데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종류가 있다. 적단, 백단, 자단. 근데 향을 만들거나 약재로 쓰는 것은 주로 백단과 적단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그 전단향도 사실 그 이제 많은 그 객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그 향은 그냥 어떻게 간수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향통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향을 담아 다니는 것, 그것을 이제 몇 가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개 있는 것은 동에다가 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든 겁니다. 은동 제품입니다. 저것은 몽고, 티벳 그쪽의 계통 제품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여지고, 거기에 보면 인도말이라든지 혹은 몽고 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것이 중국에서 만든 대나무로 만든 향통입니다. 두 개를 붙여서 했는데, 그 왼쪽에 보면은 이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게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대져 있는 것인데, 가지고 다니다가 향을 피우고 싶으면 저기다 하나를 끄집어내서 꼽으면 되는 겁니다. 피워서. 그래서 휴대용 향통이면서 향로를 대신하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것은 이제 한지로 저렇게 이제 향통을 만든 것이고, 제일 오른쪽 것은 요즘에 많이 제품화되어 있는 것이죠. 향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저 향통은 뭐 어디에 필요할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일반 싼 향, 제가 이제 싸다고 하는 것은 한 묶음에 몇백 원 하는 거, 이걸 절에 올 때마다 매일 하나씩 갖다 피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개씩만 나눠가지고. 그러나 이제까지 이제 향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사실 사람이 그 냄새를 맡아서는 곤란한 정도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향을 사서 향통에 넣고는 부처님 전에 정성스럽게 하나씩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공덕도 된다는 것, 이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향통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아주 그 좋은 향인데 그냥 올려두면 모르는 이들은 막 한 모금씩 피워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본인이 기도 다니면서 항상 좋은 향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가지신 분은 향통을 준비해 가지고 하시면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한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차례나 제사를 올릴 때 보면은 왜 그 숯 위에다가 발그스레한 향나무 바짝 마른 것을 이렇게 삐져서 올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은 굉장히 향이 좋죠. 그것이 우리나라 고유의 향나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향나무들은 대부분 일본이라든지 외국 향나무들이죠. 이런 것들은 똑같은 향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것이 울릉도 같은 데 자생한다 그러죠. 우리나라 그 향나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이런 것을 계속 보존하고 해 왔어야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향을 만들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우리 고유의 향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근래에 보면은 이게
대체시키는 향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향기로운 풀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데서 취해가지고 향을 만드는 것인데, 이건 뭐 소위 그 몇천 년 전부터 중국 같은 데서 이미 해왔던 방식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바짝 말리고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체를 시키는 향들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전에 나오는 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 우리나라 저 향목 같은 것을 잘 보존하면서 잘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침향이 점차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회교 국가, 중동이 이제 대부분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에서 이 침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돈 많은 나라죠. 석유 팔아가지고 돈이 많은 나라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 침향을 월남, 인도 이런 쪽에서 가져갔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 우리는 뭐 조선조 500년 동안 뭐 향문화가 있었는지 말았는지 뭐 이 정도니까, 절에서 겨우 예불 올릴 때 어느 정도 하는 정도 뭐 이 정도였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침향에 대해서 관심이나 뭐 있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 이제 향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참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큰 용기 가지시고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불행하게도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주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와 있지, 침향, 인도 뭐 월남 같은 데가 산지인 이런 침향 같은 것은 우선 그 장사가 될 수가 없죠. 향통 하나가 뭐 물론 하나하나 잘라서 이렇게 피우고 뭐 1년 정도 쓴다고 보면은 비싼 건 아니로 돼. 몇만 원에서부터 최하 뭐 한 6, 7만 원에서부터 아주 좋은 향은 뭐 몇십만 원까지 가니까, 그것을 1년으로 나눠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매일 피워도 1년을 가는 그런 걸로 보면은, 다른 데 돈 쓰는 거에 비교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공양 올리는 의미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향 한 통에 뭐 몇백 원, 몇천 원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그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소위 천년의 좋은 향이 아닌 가공한 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거기에 많은 인공향을 포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좋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서 정성스럽게 하나씩이라도 올리는 이런 관습을 가지시고, 집에서 해도 또 좋은 향을 피우면 집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운이 바뀌고 향기롭게 되고, 그런 좋은 기운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온 식구들이 하다 보면은 집안이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죠. 정신적으로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뭐 여기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향문화, 적어도 향문화와 차문화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궤도로 올려야만 우리나라가 참 뭐 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 그저 뭐 자동차만 많이 굴러다닌다고 선진국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우리의 문화가 올라가야 되고 정신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향을 많이 피우는 관행이 있죠. 노인분들. 근데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단 그것은 밖에서 피우는 것입니다. 지금 저것이 이제 중국 사찰에서 밖에 막 피우는 큰 향로에다가 막 꼽아놓은 것인데, 저게 정각 안이 아닙니다. 정각 안에 저렇게 피우면 큰일 나죠. 그래서 터져 있는 공간에서는 저런 향을 피워도 됩니다만은, 근데 저런 향도 이제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판매하는 싸구려 향에 비해서는 굉장히 월등히 좋은 겁니다. 천연 성분 가운데서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저거 화공약품이 아닙니다. 화공으로 만든 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도 역하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저건 노천에 피웁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부덕이 안에 들어가서 막 부덕불 안에 들어가서 몇 개씩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염불하다가 문을 열어야 되고, 기침 나고, 목이 아프고, 막 이렇게 이 기관지가 상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바로 그 향을 피워놓고 제가 언젠가 정멸보궁에 가서 기도를 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지 못한 향을 정멸보궁은 좁잖아요. 좁은데 막 피워놓으니까 목이 아파서도 연부를 못해요.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거 향문화 이거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참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이 한 생각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경전에서 이게 향공양의 공덕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은 모든 장애가 극복된다는 것, 그리고 복덕과 지혜가 구족된다는 것, 좋은 향을 공양 올리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에 빨리 이르러서 최후의 승부를 하는 과정을 앞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을 공양 올리는 것이 그만큼 큰 공덕이 되고, 실제로 좋은 향을 많이 피우다 보면 자기 머리도 맑아집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고, 이런 효과를 실제로 체험을 해 보셔야만 그게 이제 아는데, 제 말만 듣고는 어디 실감이 나겠습니까만은, 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 좋은 향, 침향의 향을 직접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